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혹시 유전자 진단, 유전자 검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친자 확인하는 그거, 네, 그것도 맞고요.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떤 선천성 질환을 갖게 될지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내가 나중에 혹시 당뇨가 생길지, 비만이 생길지, 탈모가 생길지, 아니면 어떤 암이 생길지, 그리고 그 암이 생기면 어떤 항암제를 쓸 수 있을지까지도 유전자 진단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 진단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정인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정인화라고 합니다.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을 모신 지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유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초학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가 선생님 도대체 뭔가요? 유전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꽤 많이 쓰는 흔한 단어입니다. 네. 하지만 그 유전자라는 용어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한자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요. 예. 한자를 하나씩 보자면은 그게 물려줄 유에 전할 전 요소 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은 이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어떤 요소를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영어도 요즘 많이 쓰는데요. gene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영어의 뜻도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리스어의 어원인데요. 예. 우리가 자동차 제네시스도 뭔가 네. 발생하다, 생겨나다 이런 어원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gene도 뭔가 출생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어가 쓰인 지도 1900년대 초반부터 쓰인 용어라서 그렇게 오래된 용어도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 진이 제일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DNA도 있고 진도 네. 있고 뭐 게놈 이런 표현도 쓰던데 네, 맞습니다. 다 비슷한 건가요? 일단 gene은 gene은 가장 기초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게놈 또는 지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전체 유전체를 말하는 거라서 좀 더 광의의, 좀 더 넓은 범위의 의미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네. 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유는 유전자가 어떤 질환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셔서 어떤 특정한 질환을 진단을 받거나 예. 치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하면서 뵙는 환자들 군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린이 환자들 집단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희귀 질환, 선천 질환을 가진 그 어린이들 집단이 있고요. 네. 그런 아이들에게 하는 유전자 검사가 존재하고 예. 또 두 번째 집단으로는 이미 뭐 예를 들어 유방암을 진단을 받은 환자군들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런 분들에게 하는 유전자 검사가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하는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네네. 꼭 자기가 본인이 유전성 암이나 네. 무슨 질환을 진단받지 않아도 예. 건강한 분들이 받는 유전자 검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각각의 이 목표에 맞춰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질환이 있는 게 아니지만 네. 혹시나 뭐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 내 친척 중에 네. 무슨 암이 있으면 네. 혹시 나도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요?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도 가능하다. 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이제 그 우리 몸에 그 몸을 만드는 설계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 말이 맞나요? 네, 설계도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DNA,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네. 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 색깔을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면역 체계의 영향을 유전자가 면역 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유전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세포는 늘 이제
수명이 있으니까 살다가 죽고 나면 새로운 세포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간세포도 그럴 할 네, 테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유전자의 유전자가 이제 우리 몸의 설계도라 치면 이 설계도가 삐끗 이상하게 되면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네, 맞습니다. 그게 암이 될 것이고. 네, 네. 네네. 아니면 새로 생겨야 하는 세포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 그게 노화가 되기도 하고 네. 노화를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몸 안에는 매일매일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사실은. 아, 네네. 우리 돌연변이란 말도 사실 요즘 학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변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네. 정상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돌연변이란 단어보다 변이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변이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하필이면 그 변이가 예를 들면 네.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에 그 네. 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예. 그게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브라카라는 것도 네. 원래는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예. 원래는 좋은 아이인데. 맞습니다. 경찰 같은 아이인데. 예, 맞습니다. 암을 억제해준 유전자인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예.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서 경찰이 경찰 역할을 못하게 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몸에는 계속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고 그 돌연변이를 치료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돌연변이를 내버려 두게 되고 예. 그게 암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한번 네, 이해를 해보고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연변이가 왜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변이의 발생은 생기는 것은 원래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 생기게 돼 예, 있어요. 원래 생깁니다. 아, 늘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도 내 몸에 사실은 암세포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원래 생깁니다. 예. 그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예. 또 한 가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좀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좀 방사선을 많이 쬐거나 아니면 좀 위해한 뭐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예. 아니면 자외선도 많이 쬐면 피부암이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그럴 때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발암 물질들인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발암 물질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럼요. 부모가 가진 돌연변이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대로 받는데 그 예. 설계도에 이제 엉터리로 만드는 게 그대로 내려오는 건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딱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안 좋은 것을 이제 예. 밑에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네네.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한 몇 년 전에 선생님 이게 유전자 검사가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입안에 이렇게 네, 긁어서 네. 보내주면 네. 내가 앞으로 탈모가 될 가능성이 몇 %다, 뭐 당뇨가 될 가능성, 비만이 될 가능성, 네, 네. 혹은 무슨 암이 될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맞습니다.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검사들이랑 선생님이 하시는 검사는 조금 다른가요? 네, 네. 말씀하신 검사는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상용화가 되어서 네. 실제로 팔기도 하고 네.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검사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임상 의료 현장에서는 벗어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정부 인증을 받고 제대로 된 검사이고 정확도도 높은 검사이긴 하지만 예. 말씀하신 그런 사서 쓰는 검사 키트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집단을 연구를 해서 탈모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연구를 해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예. 그게 하필이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일반 인구 집단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원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게 만들어진 배경이 딱 그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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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검사는 질환과 치료를 정확하게 지금 연결하는 예. 그런 전문화된 검사고 네. 시중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검사들 요즘 가격도 막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탈모가 되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 하세요. 예.
비만이 되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드시는 거 조절하면서 운동 좀 하세요. 막 이런 네. 충고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지를 보게 되면 뒤에 예. 꼭 그런 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네. 이 유전자 검사 결과는 예. 이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예. 적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앞으로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방향 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예, 되겠고, 맞습니다. 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건 이제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 예,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최근에 많이 바빠지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찾고 외과에서도 찾고 소아과에서도 찾고.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유전 상담 클리닉에서 네. 뭐 어린이 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주로 정확한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거기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방센터에서는 진단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의 이제 조기 발견을 네.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희귀 질환을 가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임신을 계획 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네. 상담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선생님, 이게 요즘은 이렇게 편해져서 이렇게 한 키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나온다면서요? 아, 예. 예. 그것은 이제 그걸 한국말로 하면은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라고 하는 이름이 네. 좀 어려운 검사를 말하는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환자, 예를 들어 어떤 어린이가 네. 기존의 뭐 피검사라든지 아니면은 CT나 MRI 영상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로 진단이 되지 않는 좀 미진단 질환 혹은 희귀 질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유전 질환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네. 그럴 때는 원인 유전자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검사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원인 유전자가 될 수 있는 한 뭐 100개 정도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것을 그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검사를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병원에서 대학병원급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질환이 뭔지를 찾아내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요거를 한 판으로 이렇게 딱 해서 검사를 해서 금방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시스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때라 이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전검사에서 선천성 기형이 있는지 혹은 선천성이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출산까지의 기나긴 과정 속에서 되게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산모분들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네. 혹시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기형이 있나, 문제가 네네. 있고 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매우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뭐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다 잘 모르지만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좀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산모분께서 치명적이진 않지만 본인에게 어떤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본인이 알고 있고. 예, 산모들 중에 예를 들어 신장병이 있는데 네. 그 신장병이 하필이면은 유전이 되는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도 있는데요. 예. 그런 산모분께서 이제 임신을 계획 중인데 예. 그 이제 진단받은 병이 다음 세대로 유전될 확률이 50%로 알려져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이제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상담드린 내용은 그 질환은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예. 그 환자한테 좀 중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임신을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은
체외 수정을 하셔가지고 네. 체외 수정을 하셔서 그 나쁜 돌연 변이가 없는 것을 골라서 착상을 시킬 수 있는 예. 질환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안내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술이 가능한 병원에, 그러니까 검사는 다 하시고 예. 그런 시술이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하지만 일부러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를 뽑아서 네. 시험관 상태에서 이렇게 몇 개를 수정을 시켜서 예. 그 중에서 건강한 아이로. 네, 그 돌연 변이가 없는 배아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병 있는 아이가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 자라게 되면 이거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훨씬 더 문제가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예.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아예 그게 없는 것을 착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거 오남용 될 생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SF 영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 되게 우성 좀 좋은 유전자 있는 것들만 그렇지, 그렇지. 선별을 해가지고 키 크고 힘센 아이만 내가 키우겠다. 잘생기고 몸 좋은 사람들만 그런 영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나라에서는 그런 시술이나 검사가 가능한 네. 딱 질환을 60여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만 요 검사를 한다. 네, 그런 질환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매우 기형이 심하거나 아니면 오래 못 살거나 이제 매우 그러니까 심각한 질환들만 할 수 네.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오남용이 될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그 산전 진찰 받으시는 산모분들도 뭐 요즘 염색체 이상, 다운 증후군, 네, 터너 증후군 네. 이런 검사는 다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비침습성 그 선정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거는 간단하게 산모 피만 뽑아가지고 예. 산모 피 안에는 산모의 DNA도 있지만 예. 태아의 이제 유전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아니면 또 아직 잘 유명하진 않지만 네. 되게 좀 기형이 심한 염색체 질환들이 있는데 네, 네. 한 5가지 정도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지금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그럼요. 검사들이고. 그거는 모든 산모들이 다 하고 있고요. 어. 그거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지금 산전 진찰을 받고 계시거나 하면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요거는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요즘 유방암 환자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 여성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브라카 유전자 하면 상식처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브라카 유전자가 선생님 뭐예요?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BRCA이기 때문에 네. 브라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예. 사실 브라카 유전자는 브라카 1,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네. 그 2개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브라카라는 거는 원래 암을 억제해주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유전자인데 예. 이제 그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암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암이 잘 생기냐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유방암입니다. 네. 그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확률이 최대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와, 예. 예, 평생 동안 8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유전자이고요. 네. 근데 유방암뿐만이 아닙니다.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난소암도 예. 최대 40%까지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가지가 가장 유명하지만 또 간과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여성한테만 생기는 건가? 그건 예. 아닙니다. 남성도 만약에 브라카 돌연 변이가 있으면은 네. 전립선암 네. 그리고 뭐 췌장암의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4배 정도 4~5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브라카 유전자 자체는 좋은 유전자인데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유방암, 난소암 혹은 전립선암까지도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면 자, 제가 여자라고 치고요. 제가 유방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는데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누구부터 누구까지 다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일단 그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고가의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보험 급여를 받으면 10만 원 내외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싼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보험 적용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 만약에 본인이 유방암 환자이고 예. 피 검사를 해서 브라카가 확인이 되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윗세대까지는 예. 권유를 딱히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나이가 다 80대 뭐 이제 나이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예. 그걸 해서 크게 앞으로 도움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고 만약에 네. 성인 한 40대 여성이라고 쳤을 때는 네. 자녀분들한테는 검사를 해보라고 꼭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곽동순이에요. 제가 유방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나왔어요. 근데 제 딸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제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외래에서도 실제로 많이 하시는데요. 예. 만약에 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다. 그러면 저는 딸이 아직 건강하고 암은 없지만 네. 그래도 꼭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예. 뭐 이 검사는 지금 하든 뭐 1년 뒤에 하든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셔도 되지만 예. 꼭 해보기는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걸 하고 나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잘 받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매우 잘 받긴 하지만 예. 만약에 브라카가 딸도 확인이 되었다 네. 하면은 좀 더 가슴 촬영술을 일찍 시작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난소암 예방을 위해서 복부 초음파를 좀 더 일찍 시작한다거나 네. 좀 더 그 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예방적으로 네.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성인이 되었다면 무조건 권유를 드립니다. 여자든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요. 아들이든 상관없이. 예, 왜냐면 아들은 전립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네. 네. 자, 그러면 예방적 행동이라 말씀하시니 딱 생각나는 그녀, 안젤리나 졸리. 예. 그녀는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방 절제를 받고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난소 절제도 받은 걸로 네, 압니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근데 그 안젤리나 졸리가 매우 유명한 예이긴 한데요. 예. 그것만 해도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유방암과 난소암의 치료 성적은 매우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약물도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브라카 1이나 2가 돌연 변이가 발견된 환자들 경우에 네. 뭐 앞으로 저는 임신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난소 네. 절제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뭐 약물 치료만 하고 난소는 절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쪽 유방도 절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 그것은 주치의 선생님과 네. 충분한 이제 피 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직 검사 결과도 다 같이 예. 고려를 해서 그때와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라는 네. 것을 잘 인지하시고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으면 졸리가 그런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생각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양자로 들인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암 환자가 되어버리면 투병을 하면 곤란하니까 네,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제 혼자의 생각도 그럴 한번 수도 있겠네요.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그 유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결정은 환자와 담당 의사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쓰임새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알아보죠. 희귀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희귀 질환을 진단하는데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유용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희귀병 혹은 희귀질환의 정의는 이제 우리 일반 인구 집단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병을 희귀질환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나라마다 다 정의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2만 명 이하의 환자가 있는 경우를 희귀병, 희귀질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한 희귀질환 지정되어 있는 게 딱 11,2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특징이 진단이 매우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다 몇 년이 지나서 겨우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엄청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진단이 늦어지고 그에 네. 따라 치료까지 늦어지기
있고 그리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기술이 키트, 뭐 시퀀싱 뭐 말씀하셨죠. 예,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 이런 기술이 워낙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희귀질환 어린이들의 희귀질환 진단율이 매우 높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병도 막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단도 많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 논문에 보고가 되면서 이제는 그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되었는데요. 그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나의 아이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떤 질환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은 일단 진단이 안 될 거고 그에 따른 치료 또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그 유전자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서 정보 공유가 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요즘에 유전 상담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선생님 말씀 쭉 듣고 보면 그냥 유전자 검사만 받아도 병은 다 알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만병통치 검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이런 건 조금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도 있으신가요? 네, 유전자 검사는 아무리 발전을 하고 있지만 진단의 한 도구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도는 매우 95%, 99% 뭐 사이로 매우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유전자 암이랑 관련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 그 암이 바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천천히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나 그런 패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희귀병도 알아낼 수 있고 산전 검사도 다 할 수 있고 이제 암 검사도 지금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우리가 좀 안심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은 어때요, 선생님? 그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검사인 브라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환자가 이미 유방암이 많은 그 가계 안의 환자다. 그리고 이미 뭐 난소암도 같이 발병을 했다. 그리고 암이 양쪽에 다 발생을 했거나 그런 한 5가지, 6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 1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정부가 정해놓은 그런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한 70에서 100만 원 사이로 좀 비용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검사를 받으실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는 친자 확인만 있는 줄 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런 것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전자 검사는 이러하고 앞으로는 어떠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제 유전 상담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유전 상담 클리닉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한다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건 좀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가족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그다음 전문가에게 정서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내 아이에게 전해줬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정인화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학 지식이 나오면 그때 바로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